목소리 들리시죠? 네. 자, 일단 뭐 시장 한번 지난 주말에 있었던 뭐 시장 한번 쭉 훑어보면 특징적인 거는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번 실적 시즌에서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섹터인 에너지 섹터는 좀 반등을 줬고, 그에 반해서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이제 IT 섹터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반도체 업종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특히 반도체 업종은 최근 들어 꽤 많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엔비디아, 뭐 AMD 이런 거 할 것 없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좀 하락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투자 의견들이 좀 하향 조정된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하향 조정됐지만 아직까지 대체적으로는 다 매수예요. 매수고 뭐 엔비디아나 이런 애들은 여전히 강력 매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대체적으로 이제 기관은 메이저급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조금 중소형 투자 쪽에서 기관 쪽에서 많이 그런 것들이 나오죠. 항상 엄청나게 목표 주가를 굉장히 상향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하향하는 거는 딱 보면 나오죠. 딱 보면 그냥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주요 메이저 기관들은 아니에요. 예. 왜냐면 걔들은 그렇게 했을 때 혹시라도 자기들이 리포트가 틀렸을 때에 또 이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좀 적정 정도의 수준에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런 쪽 기관 쪽에서는 좀 자기들 좀 튀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좀 목표 좋게 보면 시장보다 더 좋게 많이 보는 편이고, 좀 안 좋게 보면 시장보다 더 많이 안 좋게 보는데, 오늘 뭐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두 회사가 다 대체적으로 그런 거였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도체가 수급 불균형이 이제 완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만 딱 들으면 뭐야, 아니 불균형이 완화되는데 왜 떨어지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반도체 이 공급이 좀 차질을 빚다 보니까 요게 이제 아무래도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 쇼티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고, 특히 뭐 8인치 같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랠리가 됐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공급은 좀 풀린다라는 거죠. 공급은 좀 풀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 불균형은 완화가 된다. 그래서 가격 인상폭은 이제는 더 이상 올리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떨어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또 PC는 굉장히 많이 팔렸고, 이제는 좀 PC 수요가 좀 줄어들 거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PC 수요 좀 줄어들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의 이제 랠리는 이제 끝났다라는 게 이들의 논점인데, 저는 이건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에 있는 이 쇼티지, 반도체 섹터의 쇼티지는 말 그대로 수요가 엄청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적, 공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공급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뭔가 늘었어. 그런 과정에서의 랠리가 이어졌으면, 만약에 이게 수급이 불균형이 완화된다라고 하면 공급 과잉의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수요는 줄지 않았어. 근데 공급이 팬데믹 때문에 팍 줄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공급이 이제 맞춰지는 수준인 거니까, 중요한 건 매출은 그러니까 늘어나요. 영업이익은 좀 줄겠지. 영업이익 증가율은 줄겠지.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가격을 올리긴 좀 어려울 거니까. 그리고 가격이 좀 낮아질 겁니다. 근데 그만큼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는 내가 더 팔고 싶어도 못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팔고 싶으면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는 만큼 여전히 아직까지는 족족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격 자체가 영업이익률 인상이 많이는 안 되겠지만, 오히려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대신 그만큼 매출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익단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오히려 조정은 여전히 매수의 기회라고 좀 보고 있고, 물론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한, 쉽게 말하면 그 시장이 소화하는 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이 이제 2분기
정도 3분기 정도 이제 찍히겠죠. 요게 확인되는 게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 할 가능성은 높겠죠. 그 전까지는 좀 반도체가 좀 옆으로 기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저는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되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또 괜찮아지겠죠. 또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괜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2차전지 쪽에서는 좀 불편했던 게 자동차를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 생산이 차량용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원활하게 이제 생산이 이제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산업 구조로 봤을 때 그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조금씩 풀린다는 거고, 이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또 잡힌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컨트롤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다. 나쁠 건 없다. 오히려 2차전지나 이런 애들은 또 괜찮은 자동차 업종이 좀 수혜일 것 같고, 특히 반도체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게, 결국에는 지금 뭐 GPU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그 다음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 클라우드나 이런 쪽, 그쪽에서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뭐 이거는 뭐 비메모리도 비메모리지만, 메모리 쪽도 어쨌든 DDR4에서 DDR5로 또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도체 업종이 뭐 랠리를 종료하고 대세 하락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항상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 전망은 거의 다 틀렸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호재성,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반도체 업종이 안 좋아진다, 뭐 반도체 업종에 뭐 겨울이 온다, 이것도 안 맞았어.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은 그만큼 좀 경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섹터예요. 결국에는 실적 보는 거고, 결국에는 또 큰 틀에서 보면 결국엔 반도체의 부침은 오르락 내리락 부침은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쭉 갔잖아요. 그거 보고 가는 거지 뭐. 어쨌든 근데 요런 게 나오면서 조금 안 좋아졌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요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지금은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았는데 이제는 팔고 싶으면 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뭐 저는 장기적인 악재는 아니다. 다만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반도체는 올 하반기까지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요런 것들이 재료가 가격이 묻어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부터죠.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는 뭐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고, 미국도 이번 주부터 금융주를 필두로 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일단 이제 팩트셋에서 이제 이 조사한 건 1분기 S&P 500 주요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5%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조금 낮아진 거죠. 굉장히 좀 낮아진 거죠. 근데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예상치가, 전망치가 되게 높으면 그거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낮죠. 오히려 어닝 스코어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 거. 물론 뭐 저렇게 낮아졌는데 저것도 만약에 충족을 못 시키면 시장은 좀 더 큰 충격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뭐 어쨌든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낮고, 그 낮은 기대치가 지금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잖아요. 지금 주가 수준이 저 낮은 가격, 낮은 그 주가 수준을, 주가를 지금 반영을 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실적 시즌 전에, 뭐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실적 시즌 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기대치를 낮춰 놓는 게 실제로 실적이 까졌을 때 오히려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에너지 기업들은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높고요. 반면에 금융 섹터는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금리가 상승은 했지만 중요한 건 예대 마진율 조금 좁혀들었죠. 장단기 금리차 줄어들면서 약간 좁혀들었고, 특히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만큼 채권 가격에 대한 이 손실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금융주는 좀 안 좋고, 빅테크는 좀 혼조세긴 합니다. 아마존을 제외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아마존은 원래 이 4분기도 리비안 때문에 산 거죠. 4분기에 리비안 지분이익법 때문에 이제 시장 컨센을 굉장히 상했는데, 그 빼보면 사실 뭐 큰 건 아니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또
아마존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우려감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뚜껑을 열면 또 괜찮을 수 있어. 다만 아마존은 주가가 그렇게 안 하락했다는 게 조금 부담이긴 해요. 반면에 테슬라는 또 엄청나게 좋아요. 테슬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좋고, 그다음 엔비디아도 괜찮아요. 메타도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건 없죠. 더 이상 떨어질 거 없어서 나쁠 게 없어가지고 뭐 쏘쏘한 것 같고, 애플도 뭐 그냥 고만고만할 것 같아. 다만 애플은 요거죠. 지금 상해가 봉쇄가 됐는데 이 상해가 봉쇄가 되면서 그쪽에서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IT 기업들이 좀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도 그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요런 애들이 좀 이제 생산이 좀 중단되면 그 관련하는 부품 업체들, 소재 업종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연결고리가 또 반도체 쪽으로 연결고리가 돼 있긴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무래도 아이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모니터 이런 것들 다 생산 잘 안 되면 그쪽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칩들이 아무래도 판매가 좀 둔화될 거다라는 거고, 뭐 테슬라 같은 것도 뭐 그렇게 되면 또 2차전지 소재 업종들 뭐 요런 업체들이 조금 또 안 좋아질 수 있다, 요런 게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봉쇄는 풀겠죠. 예, 풀겠죠. 다만 근데 이 충격은 어쨌든 조금 신경을 쓰이긴 합니다. 이게 원래 시장에 없었던 악재였잖아요. 그렇게 시장이 신경 쓰지 않았었던 악재인데 요게 탁 새로운 악재로 조금은 나오니까 여기에 따른 좀 가격 조정, 특히 금요일장에 저는 나스닥의 좀 조정이 요것도 좀 연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된다라는 거. 예. 요게 이제 뭐 악재라고 만약에 생각되면 좀 악재라고 지금 봐야 되겠죠. 그리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가 않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실적 시즌에 돌입할 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예. 특히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갔기 때문에 더더욱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 전망치가 일단 좀 낮아져 있다라는 거, 결국엔 이 부분이 나스닥을 좀 잡고 있었다는 거. 하지만 이 낮은 기대감이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율을 높일 수 있는 또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지금부터 해서 시장은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반등이 좀 모색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어차피 우리는 좀 주요 종목들은 거의 다 대부분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고 이제 거의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있는 분들도 조금 몇 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다 현금 소진했고, 국내 주식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한 종목 정도만 더 제가 신규 매수를 하려고 자금을 좀 남겨놓은 요 부분 빼고는 없어요. 예, 일단은 조금 신중하게 이제는 좀 지켜보도록,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은 어쨌든 다음 주부터입니다. 왜냐면 이번 주는 금융주니까 시장의 메인군 섹터군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시점들, 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요동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또 소비자, 미국 CPI도 발표되니까 그 CPI 결과도 좀 보고 뭐 요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주초는 좀 관망세, 예, 관망세가 좀 짙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주 후반부터 이제 조금씩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줄지 않을까. 다만 또 뉴욕 증시는 또 이번 주도 또 하루를 쉬잖아요, 금요일에. 예,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번 주는 좀 소강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14,500 이거 한 번에 뚫는 거 별로 안 좋다. 너무 급하게 갈 수 있다. 차라리 여기서는 쉬어줄 땐 쉬어주고 가는 게 오히려 더 길게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쉬어주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14,000까지 그냥 조정 주는 게 맞고,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13,500까지는 조정을 줄 수 있다. 여기까지는 그냥 합리적인 조정 폭이에요. 이거를 깨면 또 생각은 해야 돼요. 그러면 이래 되면 다시 또 시장이 조금 더 바닥을 다시 찾아갈까? 아니면 신저가를 다시 깰까? 뭐 이런 걸 그때 당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긴 해야 되는데, 13,500이 나스닥 기준으로 이게 지지대가 되면 그냥 정정한 그냥 조정입니다. 예, 눌림목이라 봐야 돼.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경고 구간은 아니고요. 지금은 좀 지켜보고, 이번 주는 어쨌든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하방 쪽보다는 좀 소강 상태,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옆으로 기는 소강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적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본격적인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국내 시장 역시도 그러니까 뉴욕 증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물론 국내 시장이 뉴욕 증시보다는 훨씬 더 뒤처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저수지 이후로는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미국이 중심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머징보다 지금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유럽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그런 걸 다 종합해보면
일단 미국으로 가는 자금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부 빨려 나오는, 그러니까 일부 좀 떨어져 나오는 자금 또 유럽으로 많이 가니까 이머징 쪽으로 들어올 만한 자금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머징은 좀 약할 거예요. 특히 우리 시장 또 반도체 좀 업종이 많이 연동돼 있는 업종, 이 국가니까 좀 힘이 좀 약할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뉴욕 증시가 다시 조금 이제 힘을 붙이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도 약간 우려감을 자신감으로 조금 바꾸면서 튀기 시작하면 국내 시장도 좀 빨리 올라가겠죠. 예, 그렇게 봅니다. 일단 지금은 좀 관망하면서 시장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